트럼프 일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안 따져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북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냐. 김정은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트럼프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미련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봉 교수님, 뭔가 북미 대화가 일기 때처럼 뭔가 막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 알렉스 왕, 앨리슨 후커 이렇게 다 그 국무부라든지 백악관 안보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준비가 다 됐구나. 예.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리겠구나. 왜냐하면 일기 때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대로 먼저 불을 끄고 싶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라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휴전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또 관세 그 정책에 따른 후과가 국내에서 막 불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 전략에서 어떤 것을 대담하게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죠.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김정은 총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2월에 6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갔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좋았지만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3년이었어요.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버틴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정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거기에 단물을 내려준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래서 무기를 팔다가 나중에는 병력까지 보내서 버텼는데 이것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참 그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그 경제를 구원해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러시아에 가지는 전략적 가치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호 포괄적 협력 관계 4조를 정말 준수할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게 되고 그 무기를 파는 길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위기가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미국하고 담대한 협상을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얘기만 계속하겠죠. 원상갈마의 호텔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잘 지내냐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거는 빨리 만나서 뭘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없이 늦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제 북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한국 패싱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사태는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앞에 나갈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을 때 국정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한국 패싱을 했습니다. 안보수장도 우리나라에 안 오고 다른 나라에 가고 국방장관도 안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합의할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안정이 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채널을 수립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다행히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의 어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는 상태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도 고민이 많겠네요. 일기를 한 걸 봤으니까. 섣불리 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자고 해서 탁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일기 때만 해도 북한 이슈가 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해결해야 될 중동 문제도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이란 문제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있고 본인들 관세 문제 있고 뭐 대만 문제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지금 뜻대로 좀 풀리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의제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저는 우선순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전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되면 트럼프를 가장 반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황에서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실 걱정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 때 자꾸 뭐 핵 보유국으로 마치 북한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뭐 ICBM만 안 쏘면은 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그런
그런 식의 협상을 해서 북한을 실제로 보유국가로 인정을 하고 ICBM만 없애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건 한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건 그런 어떤 거라고 하면은 정말 한국도 핵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런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나 사람 그 지도자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아까도 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더 이게 몰아붙여 갖고 더 많은 걸 얻고 정말 이 저 고약한 사람은 오히려 얼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자꾸 높이 평가하는 게 지도자로서 뭐 높이 평가한다기보다는 예. 사실 협상의 하나의 기술로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지금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이 뭐냐. 북한을 그런 식으로 북미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뭐냐. 그게 좀 분명치 않거든요. 예. ICBM만 없애면은 뭐 오케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대만 문제가 더 중요한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한반도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미 관계를 좋게 한다는 것은 북한까지도 중국에서 띄어내겠다는 궁극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측면이 있는 건데 예. 지금은 그걸 하기에는 이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북한을 같이 통틀어서 중국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일정한 그 현상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유효하지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예. 네.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마지막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